딸 내 집살이 6개월, 나는 엄마일까 도우미일까?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꿈속일 시간입니다. 하지만 박양희 씨 67세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아기 울음이 어둠을 가릅니다. 양희 씨는 조용히 이불을 젖힙니다. 자신의 허리는 여전히 밤새 굳어 있는데 손은 벌써 분유포트의 버튼을 정확히 찾아갑니다. 은퇴하고 이제야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딸의 작은 방에서 다시 누군가의 일정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가끔은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오르는 일상. 처음엔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애가 워낙 힘들어 하길래.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오늘은 황혼 육아의 현실을 마주한 박양희 씨의 6개월 이야기입니다. 박양희는 67세가 되던 해 5월 30년을 일하던 백화점 푸드코트를 떠났습니다. 은퇴 후 첫 주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낮에 드라마 몰아보고 저녁에는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근데 3주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길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회사 가기 전에 애 보육원에 맡기고 퇴근하면 또 데려오고 밤에는 애가 울어서 잠도 못 자고. 양희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갈게. 다음 날 양희는 큰 가방 2개의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세면도구, 약 그리고 딸이 어렸을 때 보던 앨범까지.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아파트는 강남의 32평형. 깔끔한 인테리어였지만 거실엔 빨래가,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딸애를 봤는데 완전히 지쳐 있더라고요. 눈에 다크서클이 얼마나 진한지 30년 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양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첫날 밤 양희에게 배정된 방은 작은 서재였습니다. 원래 준호의 작업 공간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새벽 3시 아기 울음소리에 양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듣는 새벽 울음.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면서도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양희가 딸네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20분. 양희 씨의 하루는 전쟁처럼 시작됩니다. 딸은 8시까지 출근해야 하고 그 전에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아침 양희는 이유식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조금 서두르며 숟가락에 이유식을 가득 떠서 아기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 그렇게 많이 떠서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살에 들려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이렇게 키웠는데, 근데 또 요즘은 다르다고 하니까 내가 틀렸나 싶기도 하고.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는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질식할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양이는 아기를 재우려고 흔들흔들 안고 걸었습니다. 30년 전 방식이었습니다. 엄마, 아기 흔들면 안 돼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뇌 손상 올 수 있대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30년 동안 애를 키웠는데, 근데 또 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정말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딸을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은 이 집안에서 어느새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옛날엔 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뭐든 조심스러워요. 내가 늙어서 그런가? 쓸모 없어진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느 날 아기에게 물을 먹이려 했습니다. 엄마, 6개월 미만 아기는 물 안 먹여요. 양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잘못할까봐, 또 혼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양이가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 7시, 사위 준호가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 양이의 몸은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사위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응. 들어왔니? 준호는 정말 착한 사위예요. 오히려 너무 예의 바르게 대해요. 그게 또 불편한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나도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딸에게는 남편이지만 양희 씨에게는 언제까지나 손님인 존재. 설거지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을까? 수건을 말리는 위치가 눈에 거슬리지 않을까? 화장실을 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양이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불편합니다. 음식을 먹는 소리가 크지 않을까? 반찬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닐까? 계속 신경 쓰입니다. 아무리 사위가 착해도 내가 괜히 방해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주말 준호가 삼겹살 구워 먹자고 했어요. 근데 나는 준호랑 마주 앉아 고기 먹는 게 상상만으로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죽을 먹었죠. 그날 밤 양이는 원룸 월세 광고를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나중에 정 안 되면 나가야겠다. 금요일 오후 2시 47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김지연 씨 보호자이신가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지연 씨가 회의 중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양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양이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딸애가 무슨 일이 났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애가 얼마나 무리하고 있었는지를.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딸. 퇴근하면 바로 아기를 돌보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드는 딸. 양이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어린 지연을 혼자 키울 때 양이도 똑같이 울었습니다. 양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날 저녁 준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에서 양이와 마주친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생활이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사실 올해 초에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지연이랑 매일 싸웠어요. 저도 회사 일로 지쳐서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지연이는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 지쳐서 말도 제대로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진작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정이 지켜졌어요. 양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단순히 도우미가 아니라 이 가족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지연이 태어난 다음 주 일요일,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은퇴하고 쉬어야 하는데. 양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힘들었어. 가끔은 여기서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어. 그리고 준호 앞에서는 미안한데 너무 불편했어. 화장실 가는 것도 거실 지나가는 것도 다 눈치 보이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엄마도 사람이야. 세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토요일은 양이의 자유시간. 준호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기를 전담한다. 둘째, 지연은 재택근무 주 2회 신청. 셋째, 저녁 시간은 가족 시간. 양이는 더 이상 방에 숨지 않는다.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외식. 다섯째,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엄마 혹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해요. 안 가. 여기 있을래. 대신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엄마도 쉴 거고 엄마도 살 거야. 첫 번째 토요일이 왔습니다. 양이는 오전 8시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나로 살았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정말 좋았어요. 67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토요일마다 양이는 외출했고 지연은 주 2회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저녁엔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했습니다. 준호가 양이에게 고기를 구워드렸습니다. 어느 새벽 4시 아기가 울었습니다. 양이는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먼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요. 창밖으로 서서히 하늘이 밝아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창밖으로 서서히 새벽이 밝아옵니다. 양희 씨의 황혼 육아도 이제는 조금씩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양이는 이제 매주 토요일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연은 재택 근무 덕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준호는 토요일마다 아기를 돌보며 육아의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황혼 육아하시는 모든 어머니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쉬고 싶으면 쉬세요. 우리 인생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빛나는 시작입니다. 박양혜 씨는 67세에 새로운 삶을 배웠습니다. 엄마이면서도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이제 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웃습니다. 양이는 그 웃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도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들이 AI 채널이었습니다.